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정성수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선다. 척추를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하기에 대해서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척추가 바로 서는 거냐. 바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척추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은 내용들이 척추 측만증,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척추 측만증 이거는 치료 방법이 제가 3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장 중요한 방법,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방법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 별로 증상 심하지 않고 앞으로 문제 일으킬 것 같지 않고 그럴 때는 관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관찰만 하는 거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걱정하지 않으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살 난 여성분이 척추 측만증 15도,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35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2살짜리 30도, 이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아니냐, 그거를 잘 알아서 특히 별로 위험하지 않을 때 관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이거는 공이 비슷하게 통증 조절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의 목표 자체가 통증의 치료예요. 통증의 치료. 튀어나온 디스크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증을 치료할 거냐. 그거에 옵션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없앨 수도 있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을 줄 수도 있고, 주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옵션일 뿐이고, 이 목표 자체가 잘 설정이 된다. 통증 조절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척추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운동이 좋고 좋은 자세가 좋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강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강의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꼭 갖고 있는 이 평소의 소신 중에 하나가 뭐냐, 척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척추 질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유전적인 영향이다. 그래서 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 더 많이 생기긴 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은 하긴 하지만, 이런 가족력, 유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그 환자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딸 둘, 제가 똑같은 경추 부위를 수술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수술할 당시 한 70 후반 중반 되셨던 분이고요. 딸 둘은 50대 초반 되셨던 분들인데, 아버지는 저기 지방에 그 농촌에 계시는 분이고요. 딸 하나는 프랑스에 사시고 딸 하나는 영국에 사세요. 두 딸이 다 외국에 시집을 가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국말 잘 못해요.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말은 겨우 하고 영어 할 정도의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서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은 굉장히 달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의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정도의 경추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 다 수술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세,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유전적인 영향까지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렇지만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래도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나게 하거나 그거를 안 아프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자세로 생활해야 되는데, 누워있는 자세는 똑바른 자세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있거나 무릎 밑에 뭘 보여주거나 해서 허리에 좀 그 압력을 좀 줄여줘야 되고요. 앉아있는 자세도 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앉아있을 때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늘 등받이에 기대고 무릎은 너무 낮지 않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 있을 때는 차렷 자세로 똑바로 있는 것보다는 약간 발을 이렇게 교차해서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 가장 잘 못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울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제일 나쁜 게 허리를 구부려서 바로 드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간판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추간판이 나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허리는 바로 편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허리에 좋은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앉아있는 자세, 물건을 드는 자세, 그다음에 누워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좋은 자세로 생활하면은 이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허리에 좋은 운동도 있고 나쁜 운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다가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오셨어요. 더 아파지셨어요. 운동하셨는데 왜 더 아파지셨냐? 보니까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물어보면 허리에 안 좋은 운동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도 허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걷는 운동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걷는 운동이 허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른 자세로 허리를 바로 펴고 걸을 때 걸음 속도는 본인이 걸을 수 있는 빠른 속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은 근육 강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안 걷는 것보다 낫겠지만 열심히 빠른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골프를 쳐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골프 중에 사실 저는 연습장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게 허리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신에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시는 거는 괜찮고 그 대신에 카트 타지 말고 걸으시라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만큼 걷는 운동 하시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걷는 운동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골프 하실 때도 꼭 걸으면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영도 다 허리에 좋은 게 아니라 특히 수영 선수 중에 허리 잘 다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냐하면 이 수영 중에도 허리에 안 좋은 수영이 있거든요. 허리에 가장 좋은 수영은 자유형하고 배영입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나쁜 거냐? 왜 수영 중에 저 두 가지만 좋고 골프도 자주 이렇게 연습하면 안 좋고 왜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 안 좋고 이게 왜 안 좋으냐? 나쁜 운동이 뭐냐 하면은 척추가 반복적으로 구부러졌다 폈다가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아주 대표적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서 그 체력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꼭 저 윗몸 일으키기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이 물렁뼈에 충격이 계속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서 구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가 반복되는 운동들. 저병이 마찬가지고 수영 중에서도 이 평형, 저병과 평형이 대표적으로 허리 반복적으로 불신이 일어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안 좋은 운동입니다. 이 골프의 연습장에서 스윙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회전시키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 좋은 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척추가 비대칭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 뭐가 있을까요? 볼링 있죠, 볼링 같은 거. 네. 이런 운동들이 대표적으로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척추에 대해서 척추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척추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척추를 바로 이해하자, 바로 이해해서 바로 치료를 받자 하는 제가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척추 질환은 퇴행성으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하려고 자꾸 엉뚱한 치료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로 인한 증상에 대한 치료, 통증에 대한 치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통증을 조절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급성기 통증이 만성이 되고 만성 통증이 아주 심한 질병 상태가 됐을 때는 점점 더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할 때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치료의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 딱 제한을 두고 나는 이것만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치료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거는 약을 쓸 때도 뭐 한 보따리 준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이 딱 한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할 때 각 통증이 생기는 다른 부위를 공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을 써서 여러 약물의 농도도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을 쓸 때도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여튼 이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오픈시켜 놓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해 놓고 그 중에 가장 본인한테 적절한 걸 선택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세컨 옵션 분명히 다른 전문가의 소견 분명히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한 사람 의견만 들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많은 의견을 듣는다고 결코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각 병원을 쇼핑하러 다니는 것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선택한 의료진한테 신뢰를 하고 같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면서 치료받는 게 참 좋다. 저는 사실은 그 환자가 의사를 잘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서로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잘 신뢰를 못하고 그러면은 사실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말씀을 드릴 그럴 자세가 사실 저도 안 나옵니다. 저를 신뢰해 주는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치료 다 해드리고 그러면 인해서 그분이 다 치료받고 이제 이런 관계가 돼야 굉장히 그 치료를 잘 받는 거라서 이 선택한 의료진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이렇게 바로 이해해서 척추를 바로 세워야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